네, 이번 시간에는 함입 내사 동일시인데요. 인코퍼레이션 함입, 인트로젝션 내사,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투사는 변별하는 과정이라면 내사는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다시 묶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행위는 최소한의 자기가 형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나라는 어떤 그릇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나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트로젝션 되어졌다는 얘기는 프로젝션보다도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인코퍼레이션은 뭐냐? 자기 타자 간의 경계가 발달하기 전에 심리적인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함입한다,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함입의 예를 들자면 그야말로 엄마 젖가슴을 아기가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 젖가슴에서 따뜻하고 달콤한 젖을 빨아먹고 있는 유아를 생각해 봅시다. 젖이 들어와서 아기와 어머니의 공생적 합일체 속으로 그 젖은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입은 뭔가 구별 없이 그냥 삼킴으로써 하나가 되는 매우 생애 첫 발달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함입을 좀 더 다르게 보면 이게 그 생애 초기 첫걸음 때에 쓰는 심리적 기제지만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 함입이 가득함을 볼 수 있어요. 함입은 유아기에서 그저 사라지고 고통받는 어떤 정신과 환자들에게만 다시 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강한 그 사람들에게도 이 함임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하는 영성체 의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성만찬은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공동체 전부가 다 똑같은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졌다는, 그래서 같은 것을 함입되어짐으로 원네스, 하나의 공동체적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엄청난 코이노니아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사, 즉 인트로젝션이 함입을 대체하게 되면 자기와 대상이 다소 내적으로 분화되어 내면화된 대상은 자기 이미지와 융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자로 보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젖을 먹음으로 그 젖이 자기의 목구멍을 타고 늘어가고 위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라져 버렸지만 내사는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가 각각 공존하고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는 한입과 달리 삼켜지기보다 내면에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보존되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코퍼레이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심리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변형적 내면화 이 용어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인조 코아스의 용어이거든요. 변형적 내면화. 그러니까 코아스 이론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1차적 자기의 상태에서 세 가지 자기 대상 경험을 해요. 미러링, 아이디얼라이징, 트윈십. 그런데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자기 대상 경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기에게 있어서 한 인격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프루스트레이션, 좌절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즉 좌절 경험이 얼마나 강도가 세냐 또는 적절하냐 치명적이냐 너무너무 밋밋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변형적 내재와는 달라져요. 그런데 옵티멀 프루스트레이션, 적절한 좌절 경험을 갖게 되면 아이는 트랜스뮤팅 인터널리제이션, 그냥 적절한 좌절 경험은 아이로 하여금 변형적 내면화를 이루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변형적 내면화는 1차적 자기애가 바뀌어진 것으로서 보다 정교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보장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25세 교사의 임상이 나와요. 우리 책의 105쪽에 한번 보면 이 여성은 수년 동안 치료를 받아오면서 치료자를 알게 되었고 그의 좀 더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내사했어요. 이런 태도는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모든 행동과 감정 및 생각에 대한 자기 비판적 공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 여성은 왜 심리치료를 받았냐면 극심한 자기 비난 그리고 25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이랑 아니면은 다른 동료 교사를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고통스러워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그녀는 심리치료사로부터 오는 호의적인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내사하면서 자신을 향한 그 비난하는 태도를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상담자 선생님이 내 안에 받아들여졌어요. 무슨 한청을 듣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선생님이 때때로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즉 치료자의 그 부드럽고 담아주는 기능에 의해서 이 치료자가 자신 안에 인트로젝션, 내면화되어짐으로써 치료자의 좋은 측면과 자신의 내면의 한 부분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녀도 이제 자기를 비난하거나 동료 교사들을 비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보다 성숙한 형태의 마치 심리치료사가 자신을 담아주듯이 다른 사람을
담아주게 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책 109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브레젤톤은 집주된 유아가 성인이 아기를 얻을 때에 내는 것과 매우 유사한 소리를 내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오르르 까꿍 까꿍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집주된 유아가 뭔가 그 소리를 내는데 엄마가 자기를 얻을 때에 내는 소리랑 비슷한 소리를 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절에는 합장하는 사찰, 사찰의 개가 있는데 이놈을 보려고 전국에서 다 몰려왔어요. 보니까 정말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옳고 절계 3년이면 합장을 하더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놈이 합장을 딱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그 어떤 스님이 하는 것을 내사하고 그것을 동일화하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시에는 이전에 내재된 대상 이미지 가운데 가치 있게 여겨지는 특성이 자기 이미지로 기술돼요. 그러니까 함입과 달리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는 별개로 온전히 남아있고 서로 비교 대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원시적인 첫 출발은 인코퍼레이션이라면 그 윗단계는 인트로젝션이고 그 더 윗단계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에는 뭔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그 특성만 자기 이미지 안으로 기속하는 거니까 이것은 매우 심리적인 기제에서 높은 차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머셋의 그 한 부분을 보면 여성과 남성은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장소이고 그들이 그런 말을 배웠던 도시의 아파트나 농장이고 아이 때 놀았던 놀이고 우연히 들었던 옛날 이야기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고 다녔던 학교고 따라다녔던 운동 경기였으며 읽었던 시이고 믿었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개인 김홍근 교수라 하면 나의 어떤 생애 초기에 어떤 관계, 나의 고향, 내가 먹었던 음식, 그리고 다녔던 나의 초등학교,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고향, 산천,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의 나의 내 안에 인트로젝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나라는 한 존재의 저변에 굳건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게 내 고향 산천이 배어져 있는 거죠. 제 고향은 경상북도 청송인데 아주 깡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주황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청송의 자랑은 청송교도소가 아니고 그 송원왕후, 세종대왕의 부인 송원왕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송 출신의 여성들이 그렇게 다 이쁘대. 그래서 그 노 대통령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님도 우리 청송 출신이에요. 저도 주황산의 아름다움을 담아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지. 그래서 워드워스의 시를 한번 볼까요? 이따금 한걸의 혹은 생각에 잠겨 자리에 누워 있을 때면 마음의 눈에 반짝이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인트로젝션 되어지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인코퍼레이션으로 자기 안에 삼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흥얼흥얼하는 구절 가운데서 만문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런 찬송가의 한 구절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 것은 그 구절이 자기 안에 강력하게 인코퍼레이션 되어지고 인트로젝션 되어지고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되어진 거죠. 특별히 불란서 떼제에 가보면 떼제는 그 떼제의 노래가 있는데 시편의 짧은 것을 아주 간략한 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노래를 해요. 그래서 반복하면은 더 강력한 인트로젝션이 되어지고 자기 인격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심리적인 기제인 서플레이팅, 즉 분열 기제를 생각해. 스프라이팅은 이게 뭐냐면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자기와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상충되는 경험을 따로 떼어놓는 건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열은 경계선 장애 환자의 심리치료에서 더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먼저 한번 운을 띄면은요. 분열. 특별히 분열은 재접근 단계, 마그렛 말러가 말한 재접근 단계가 보통 24개월을 가리키거든요. 이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공생 단계에도 이 분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분열되어야, 스프라이팅 되어져야 인터그레이션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디퍼런시에이션은 이것과 이것이 지금 별개의 것이다, 다르다는 것을 변별에는 변별력이지만 스프라이팅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걸 여기에 있었는데 이걸 따로 떼내어서 스프라이팅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더라인 환자들은 이 분열 기제가 강력하죠. 여기에 나오는 29세 창구에서 접수하는 일을 맡다 보는 여직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책 113쪽이에요. WJ는 접수 직원으로 일하는 29세 여성으로 평소에는 옷을 세련되게 차려입는데 어느 날 면바지와 구겨진 브라우스를 입고 치료 시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의자에 들썩 주저앉더니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는 몇 분간인가 그가 의자에 양반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분 동안 시무룩하게 노래 보다가 한숨 쉬면서 말한다. 너무 기분 안 좋고 아무 말 하기도 싫고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담받는 것 여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담자는 긴장될 거 아니에요. 즉 환자는 전적으로 나쁜 자기, 나쁜 대상 경험에 그런 이미지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녀의 감정 상태는 너무 끔찍하거나 나쁜 것으로 표현되어졌죠. 그래서 치료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나한테도 실망했겠네요. 당신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해 달라고 나한테 돈을 내고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아무도 당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군요. 그랬더니 이 창구에서 일하는 여성이 말하기를 그녀의 직업이에요. 이제 상담에서 말하기를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나를 생각해 주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에요. 여기 상담실에 오면 훨씬 나아져요. 빌어먹을 우리 남편하고 엄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좀 전에 내가 왜 여기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제는 이 여성이 자기를 전적으로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 전적으로 좋은 대상 누굽니까? 상담사. 전적으로 나쁜 대상은 자기 엄마와 남편이 되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좋은 대상 상담사와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지금 좋은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왜 여기 오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클 때는 아루치와 마루치 대 파란 해골 13호도 이렇거든요. 마루치와 아라치는 전적으로 좋은 놈이야. 그리고 파란 해골 13호는 좋은 것은 1도 없어요. 다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그 의식 생각 구조 속에는 다 전적으로 좋은 우리 편, 전적으로 나쁜 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팅 안에는 뭐가 없나요? 통합하고 합쳐지는 게 없으면 마치 어린 아이의 정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장면에서 보면 흔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건 상담자는 전적으로 좋고
자기 남편과 뭐 엄마는 전적으로 나빠. 근데 상담자도 전적으로 좋지는 않잖아요. 좋은 것 가운데서 나쁜 게 있고 엄마도 나쁜 것 가운데서 좋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대상 사물을 딱딱 구별해 버린단 말이에요. 즉 이원화 시켜버리는 형태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원화시키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발달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극보수도 위험하고 극진보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현대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사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내게 나빠. 그런데 내게 좋은 것도 많아. 그러니까 좋은 것 가운데서 나쁜 걸 보니까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규정하기를 전적으로 좋다, 전적으로 나쁘다 안에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프라이팅만 되어졌지 인터그레이션 능력은 없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와 아기의 공생적 융합의 합일체, 이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만약 유아가 뭐 극심한 중이염을 알았어요. 또 위험을 알아. 그러니까 아이는 막 엉덩이도 벌겋고 배도 아프고 그 다음에 귀는 더 고통스럽고. 아기는 그의 주변 환경에서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때 엄마는 자기 대상 경험의 주요 축이 되기 때문에 아기는 자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엄마에게서조차도 이 나쁜 환경과 더불어서 나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초기에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 경험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한 예를 들어서 겨우 돌진한 아이가 끓는 물에 그냥 손을 디뎌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갓난쟁이가 손이 이제 화상으로 말미암아 딱 이렇게 붙어버린 것을 수술하는데 10번이나 걸렸대요. 근데 그 엄마가 이 가운데서 상당히 안아주는 환경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부에 그 친구가 공부를 했는데 계속 장학금 받고 나름대로 심리적인 건강함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아이와 함께 함이라는 컨테이너 역할을 충분히 해주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집단 상담에서 이 자매님의 어떤 내면을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이 좌절 경험으로 그와 같이 분열되어지는 요소가 되게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책에 이런 자장가가 있어요. 어린 소녀가 있네, 곱슬머리가 있는 이마 한가운데, 그리고 아기가 좋을 때 아이는 정말 정말 좋지, 아기가 나쁠 때는 정말 정말 끔찍하지. 이것은 다
스프라이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분열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파괴적인 유화적인 실패만은 아니다. 그것은 연인관계와 가족에 대한 충성, 충실한 우정, 애국심, 이념에 대한 헌신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분열은 사회를 결속시키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이라는 것을 스프라이팅 했죠.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우리는 응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이 기제는 자기가 속한 그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더 충실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로렌스 피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열, 즉 구별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 더 전적으로 몰두되어 있고 그 사람을 향하는 자신의 마음의 충실함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구별이 안 된다면 사랑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졌을 때 아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심는다고 볼 수 있다면 우리 성인의 사랑도 보면 그런 요소 되게 많잖아요. 특별히 엄마들 보면 자기 자식에게는 끔찍한데 남의 자식에게는 되게 무관심한 요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팅은 때로는 자기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사람에 대한 충실함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나쁜 것이 아닌 좋은 심리적 기제를 가져요. 그리고 분열되어야 돼. 그러나 반드시 전제는 통합이 되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분열되면 심리적인 글로우업이 돼요. 그런데 분열만 되어지고 통합을 못 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정신분열증 끔찍함 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시키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분열 기제로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스프라이팅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